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화요일 2부의 음악 이야기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음악 칼럼니스트 김정수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가 1부에서 베니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왠지 그 유럽스러운 그런 얘기로 이어집니다. 아, 오늘 음악가는 누구예요? 예, 실내악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현악 사중주입니다. 아, 현악 사중주. 누구는 그래요. 클래식에 입문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실내악이 아닌가. 네. 근데 또 음악을 많이 듣다 보면 실내악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작곡가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가 실내악에 담겨 있다 그러는데요. 네. 오케스트라 작품이나 오페라를 보면 뭔가 좀 과시하는 듯한 화려한 네. 작품을 많이 쓰게 되고요. 네. 실내악은 말 그대로 친구들과 몇 명이 이제 이야기하는 네. 편지나 일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네. 실내악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체인버 뮤직이라 그래서 방 안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실내악입니다. 네. 방이 아무리 넓어도 오케스트라를 들여놓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음악가가 함께 연주하는 형태를 실내악이라 그러는데요. 2명에서 8명 정도로 특히 이제 이 모임이 지휘자 없이 서로 대등한 자격으로 연주하는 연주 편성을 실내악이라 네. 그럽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편성이 현악 사중주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시험 많이 있었어요. 현악사중주 나오는 악기를 모두 써라.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는 뭔가. 그렇죠. 기본 편성이 피아노 트리오하고 현악 네. 사중주인데요.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 2대, 비올라 1대, 첼로 1대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피아노 5중주, 클라리넷 5중주 이렇게 되면 피아노나 클라리넷을 네. 하나 플러스한 형태가 바로 그 5중주 형태가 되는 거죠. 또 더블 베이스나 이제 다른 이름 컨트라베이스가 들어가는. 예, 그럼 현악 5중주, 네. 6중주인데 상설 편성은 아니고요. 네, 네. 그때 작곡가에 따라서 연주 형태에 따라 되는데 이 현악 4중주만큼은 고정된 편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네. 말해서 여러 현악 4중주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작곡가들도 이 편성에 맞춰서 곡을 씁니다. 이제 작곡 교육을 받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음악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선 어떻게 4대의 악기를 저렇게 교묘하게 네. 세워서 저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참 신기하죠. 사실 저도 신기합니다. 예. 한 명이나 2명이 이제 네. 주요 어떤 노래를 부르거나 독주를 하고 반주를 붙이는 건 어떻게 하겠다, 오케스트라라도 네. 하겠다 하는데요. 네. 네. 이 4명의 악기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네.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제가 잘 드는 비유 중에 어벤져스 같은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 저 국민TV 어벤져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각 슈퍼히어로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영화의 성패를 좌우하거든요. 네, 네. 마찬가지로 현악 4중주단도 어디 소외받는 사람 없이 네.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불협화음조차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네. 참 대단합니다. 만들게 된 그 시초가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현악 4중주를 정착시킨 작곡가가 바로 하이든입니다. 네. 사실 하이든 이전에 바흐나 핸델 같은 작곡가만 하더라도 오케스트라 편성이나 실내악 편성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쓸 수 있는 연주자들 모아서 적당히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이런 편성이었는데요. 하이든은 평소에도 음악을 듣고 싶다는 에스테르 하지 남작의 네. 요청에 네. 현악 4중주 편성의 작품 몇 곡을 작곡해 줬는데요. 네. 당시 연주를 시킬 수 있었던 연주자가 이들 4명이었기 때문에 이 편성으로 작곡을 한 그래요? 겁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4중주를 작곡했지만 이 편성이 마음에 들었던지 계속해서 네. 이 현악 4중주를 작곡했습니다. 네. 자, 하이든은 헝가리아 에스테르 하지 공 밑에서 거의 30년 넘게 봉직을 했는데요. 네.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매주 한 곡씩 작곡을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페라나 미사곡이나 교향곡은 사실
매주 작곡할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간단한 편성을 작곡을 해야 되는데 현악 사중주가 적당한 편성이었죠. 네. 그래서 이 곡을 계속 작곡하다 보니까 많은 현악 사중주가 남았고요. 이 편성에 곡이 있다 보니까 이 편성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연주 단체가 생겼고요. 네. 당연히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작곡가들도 현악 사중주 편성의 작품을 계속해서 작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클래식의 가장 기본 편성으로 굳어졌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솔로이스트가 늘 자기가 무슨 협주를 할 수도 없고 이런데 음악 활동을 지속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형식이 예. 실내악이죠. 그렇죠. 저도 만약 제가 악기를 전공했다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독주자가 아니고 바로 네, 이 네. 현악 사중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보다 어떨 때는 연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모두 그런 경험 갖고 있지 네, 않나요? 네. 혼자 노래 부를 때는 못 들어주다가 합창단이나 중창을 같이 부르면 그렇죠, 네.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멋있었었나 스스로 감동하곤 하는데요. 네. 전문 연주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현악 사중주는 바이올린 2대, 비올라 1대, 첼로 1대인데요. 네. 가만 보면 이 오케스트라 편성과 은근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오케스트라도 보면 제1바이올린 군, 제2바이올린 군, 네. 비올라 군, 네. 첼로 군, 더블 베이스도 포함되지만 그 네. 정도의 비율을 같이 갖고 있죠. 네. 아마 이 음악대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이 바이올린을 제일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올라 조금 뽑고 첼로 네. 조금 뽑고 이렇게 되는데 네. 사실 현악 사중주나 오케스트라의 네. 인원수에 맞춰서 그 관현악 그렇죠. 예, 그렇죠. 관현악과의 정원이 네, 정해지는 네. 겁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 관현악단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네. 실내악단이라든지 이런 편성도 비슷한 편성이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하이든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자기 당대에 시작한 편성인데 어쩜 이렇게 정말 여러 대를 거쳐서 온 걸 자기가 완성시킨 것 같은 예, 그런 그렇죠. 완성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라 그러지만 네. 사실 하이든이 그 이후에 클래식 음악에 영향을 더 많이 끼쳤다고 생각할 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향곡이라든지 협주곡, 피아노 소나타 같은 편성은 네. 사실 하이든이 거의 확립을 시켰다고 그렇죠. 볼 수 있죠. 저기 소잡사님이 네. 콰르테덱스라는 현악 사중주 팀 좋잖아요. 네. 이분들도 정말 상당히 우리나라 그 음악 팬들 넓히는데 기여한 팀들이죠. 콰르테덱스. 예, 보통 이제 현악 사중주단을 조직하기도 하는데 네. 그게 지속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콰르테덱스는 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네. 방법으로 스타가 됐는데요. 그죠. 재밌습니다. 일단 외모부터 다르죠. 그 리더인 분들의 열정도 예. 그 성함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리고 머리를 이제 뒤로 묶고 네, 네. 굉장히 이제 락그룹 같은 그런 옷도 네. 즐겨 입고요. 네. 또 연주회를 가보면 아. 클래식이니까 연주만 하겠다가 아니고 네. 일종의 쇼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네, 혹은 네. 강의를 보는 것처럼 이런저런 네.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네. 하죠. 그 또 나르디스님은 알반베르크 퀄텟 좋아하신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정말 서리 아침님 원두를 갈아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머그잔 가득 채워서 꽃들이 옹기종기 모인 창가 앉아서 이 방송 듣습니다. 정말 현악 사중주는 이렇게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갑자기 국민 TV의 이 프로그램이 품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커피가 없어서 저 지금 유감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이 드시는 걸 옆에서 냄새 맡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 다음 곡 나오면 제가 빨리 나가서 자판기 커피라도 빨리 뽑아오겠습니다. 네, 자 현악 사중주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편성이 고정됐다라는 거는 의외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슈베르트의 송호 오중주 같은 네, 경우를 네. 생각해 보면 네. 좀 이례적인 편성이거든요. 피아노, 그래요? 더블 베이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한 대씩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런 편성을 실제 연주회 무대에서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현악 사중주단이 공연을 하는데 한 명이 빠져서 공연하고 더블 베이스를 새로 하나 들어온다는 게 들어오고.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음반으로는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연주회 무대에서는 연주하기가 힘들고요. 작곡가 입장에서도 뭐 오케스트라 곡을 작곡하는데 나는 바이올린만 100명 나오고 첼로를 안 쓰겠다 이런 곡을 만약에 작곡하면 네. 연주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편성을 따라야만 됩니다. 컴퓨터로 따지자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나는 윈도우는 아니고 새로 OS를 짜서 프로그램을 짜겠다. 거의 그런 정도의 네. 비유를 할 수 가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든이 바로 이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까지 이어지는 클래식 편성의 대부분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흐의 뭐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나 관현악 모음곡은 사실 지금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면 빠지는 악기가 너무 많고 제대로 돼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하이든 이후로는 이 편성이 고정됐고요. 그런 네. 면에서 어떤 틀이나 형식을 고정시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중에 네. 또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현악 사중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이든 이후 모차르트도 많이 작곡을 했고 베토벤이야말로 현악 사중주가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토벤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무려 한 5, 6년 정도를 현악 사중주만 작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세상 마지막을 떠나면서 네. 교향곡도 아니고 피아노 소나타도 아니고 네. 내가 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네. 바로 이 내밀한 현악 사중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낭만주의 시대에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식 고전적인 편성이 낭만주의 시대에는 많이 변형이 일어났지만 네. 슈베르트, 슈만 그리고 뭐 기타 여러 작곡가들 뭐 찰콥스키니, 보로딘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쇼스타코비치까지 10곡이 넘는 현악 사중주를 계속해서 작곡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의외로 이 현악 사중주가 클래식 음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네. 아름다운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수잡사님께서 제가 컬테덱스 리더 이름을 못 알아내니까 조윤범 씨라고 바로 질러주셨습니다. 그분 이름은 사실 알아야 되는데 조윤범의 무슨 네. 클래식회사 네, 프로그램도 네, 있고 그렇죠. 재미있거든요. 네. 굉장히 활달하시고 뭐. 예, 얘기도 근데 사실 잘하셔요. 이분들은 이제 유학파나 이쪽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네. 실제로 그랬다 현악 사중주를 하자 그러고 네. 골방에 틀어박혀서 2년 동안 4명이 연습만 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더의 또 역량일 수도 있죠. 많은 음악 외적인 활동을 그렇죠. 동시에 그렇죠. 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현악 사중주의 아름다움을 네. 알렸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외모와 이런 스타성이면 뭔가 크로스오버로 갈 듯한데 의외로 네. 연주하는 곡목은 정통 클래식만 네. 연주합니다. 네. 그러니까 클래식의 좋은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집에서 뭘 해야 되는데 TV를 켜놓으면 참 일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런 현악사중주 들으면서 일을 하면은 정말 전혀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친구 같습니다. 예, 저도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네.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글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는 네. 특히 음악, 커피, 책 이게 궁합이 정말 잘 맞습니다. 네, 우리 다 지금 커피 한 잔씩. 예, 커피 갖고 왔습니다. 네, 커피 만들어 오기에도 충분한 시간에 안나데 칸타빌라를 들으셨어요. 톨스토이의 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소집사님께서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톨스토이가 실제로 이 곡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에피소드가 유명합니다. 아, 네네네. 톨스토이가 참 여린가 봐요. 예. 영화를 봐도 그렇고. 찰콥스키가 이제 이 곡이 초연되고 2년 뒤에 동생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톨스토이가 그때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네. 이 곡을 듣다가 눈물을 글썽였다. 네. 작곡가로서 이거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적었는데요. 네. 톨스토이가 의외로 음악에 심취한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그 중편 소설도 작곡을 네. 저술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쓴 그 얘기는 그거죠. 바이올리니스트 부인을 뒀는데 그 부인이 이제 바람이 난 얘기를 격정적인 이야기로 썼고요. 이제 치정살인극을 네. 이야기를 네. 썼고요. 네. 라마니노프하고 톨스토이 얘기도 재밌습니다. 라마니노프가 교향곡 1번을 작곡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톨스토이를 만났는데 네. 자네는 왜 작곡을 하나 피아노 연주나 하지 자네 곡은 별로네 하는 바람에 네네네. 라마니노프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아. 결국 활동을 못하게 되다 결국 정신과 의사 그쵸. 다알 박사에게 네네네. 치료를 받아서 겨우 재기할 수 있었고요. 그때가 최면 치료였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최신 치료였죠. 그래서 재기한 작품이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고 네. 이것은
이 곡을 바로 이 정신과 의사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네, 날 박사에게. 이것이 바로 네. 그 톨스토이가 원흉이었죠. 아, 그러니까 음악에 관심이 있는 러시아 작가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또 차이콥스키하고 그 국민악파들 간의 어떤 갈등도 대단한. 네. 이 곡을 들어보면 이게 러시아 음악이냐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 네. 싶은데요. 러시아 국민주의 작곡가들은 그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차이콥스키에게 반기를 들어서 네. 이것은 러시아 음악이 아니다, 서양 음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선대섰던 림스키 콜사코프도 이 차이콥스키에 신경 쓰느라고 한동안 작곡을 못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워낙 거장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엄청난 거장인데 한국적인 색채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는 세계 수준의 작품을 지향한 작곡가고요. 무소르그스키나 뭐 보로딘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러시아인이다라는 네. 그 어떤 자존심으로 네. 이제 뭉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네. 세월 지나서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정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무소르스키 이 러시아 5인조도 지금 들어도 좋은 그런 그렇죠. 음악이고. 우리 가요를 들을 때도 사실 정태춘 음악이나 양희은 음악, 김민기 음악도 엄청난 예술성을 갖고 있고요. 네. 싸이의 음악이나 뭐 소녀시대의 음악도 그 나름대로의 네.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 네. 이거랑 정확하게 매치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악 사중주 이야기 계속 이어가자면 네. 오늘날에는 이제 뭐 크로노스 사중주단이나 스웨터 사중주단 같은 어떤 사중주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몇 년 전에 통영음악제에 왔었어요. 예, 현대음악 네. 전문 사중주단인데요. 네. 그 어떤 전자 악기라든지 새로운 편성, 현대음악에 맞는 그런 현악 사중주의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새로운 시도가 근데 참 감당하기는 어렵더군요. 예, 중요한 일입니다. 현대음악이 굉장히 어렵죠. 아, 진짜. 그런데 스웨터 사중주단은 이제 남아프리카의 현악 네. 사중주단인데요. 네. 의외로 이 사중주단의 곡은 듣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네. 크로스오버 쪽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떤 타악기라든지 전자악기의 반주를 즐겨 이용하고 있고요. 여러 곡을 편곡하면서 이제 현악 사중주가 고루한 장르만은 아니다. 현대에 네. 맞춰서 이 곡도 새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런 모습이 대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악 사중주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현악사중주의 연주도 시대와 함께 이제 발전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시대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미처 또 깨닫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시도들도 또 많이 하고 있겠죠. 예, 그렇죠. 이 현악 사중주라는 편성이 클래식의 기본 편성이기 때문에 사실 네. 현악 사중주의 발전이나 개혁 변화는 사실 현대에 있어서의 클래식 음악의 발전, 개혁,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도 많이 변화가 됐는데 오케스트라는 워낙 악기가 많기 때문에 변화 자체가 쉽지 않지만 현악 사중주는 4명밖에 없기 때문에 네. 변화와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또 크로스노스 사중주단 같은 경우도 현대음악만 연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고전주의 레파토리도 연주하고 현대음악도 연주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긴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전 현대적인 시도 이걸 병행해야 아마 그 연주할 수 있는 힘이 계속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이기도 하고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제 새로운 모습을 다양하게 맛보는 것은 또 네. 이제 좋은 일이니까요. 네, 한라산돌님이 음악에 얹어서 정말 좋은 글 써주셨어요. 유리 너머 나뭇잎사기 바람과 춤을 추네요. 뿌리 흔들며 사랑해요. 비와 바람 무대를 만드네요. 나무잎과 나무의 사랑 아름다운 세상 사랑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딱 마무리하는 것이 절묘했죠. 네. 그 낭만고양이님도 좋은 음악과 함께 벅찬 감사한 하루 잘 채우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르디스님이 그 크로노스 쿼르텟과 스티브 라이히와의 협연도 좋다고 하셨는데 너무 지금 수준을 높여놓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나르디스님을 위해서 스티브 라이 할까요라고 제가 물어봤다가 야단 먹었습니다.
나르데스님은 자신의 취향을 갖춰 놓으셨을 테니까 또 다른 많은 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좀 더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나오는 노래 제목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모사 바로크 소웨토 스트링 퀄텟의 연주였는데 스트링 퀄텟 현악 사중주단위보다 딴 악기가 좀 많이 들어갔죠? 예, 원래는 현악 사중주가 바이올린 2대, 비올라, 첼로 4대만 돼 있는 악기인데요. 이 네. 현악 사중주는 사실 같은 현악기 계열이기 때문에 네. 음색이 사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작곡가가 곡을 작곡할 때 오케스트라 곡을 작곡하듯이 뭐 금관악기, 목관악기 넣어서 음색으로 변화를 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음색만으로 이제 이끌다 보니까 이제 음악적인 순음악적인 기능이 강화된 거고요. 네. 근데 스웨트 사중주단의 연주는 그냥 현악 사중주 연주에 이렇게 드럼 비트만 넣어도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간 연주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네사 메이처럼 전자 바이올린이 이제 유행을 한 그 분야가 있죠. 크로스오버 음악이 있는데요. 네. 네. 현악 사중주도 전체를 전자악기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그룹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영국과 호주 출신의 4명 여성 연주자들의 전자현악기 그룹 본드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영국의 길드온 음악원이나 로얄 음악원 네. 같은 명문 음악학교를 졸업한 전문 연주자들입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전자악기를 들으면서 네.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혼합을 했죠. 그러니까 바네사 메이가 전자바이올린 한 대로 했다면 네. 현악 사중주를 통째로 전자악기로 바꾸면 어떨까 네. 이런 시도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 가수와 아이돌 그룹처럼 이렇게 각각 특성을 갖춘 4명이 나와서 또 이제 아름다운 외모를 갖춘 4명의 연주자들이죠.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근데 기존의 클래식 밴들도 역시 그냥 뭐 거의 거부 없이 다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스웨트 사중주단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래 뭐 새로운 시도다 하는데 네. 바네사메이나 본드 같은 전자바이올린이나 이쪽은 이건 클래식 음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이런 곡만 또 전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유진박도 그렇고 네. 어떤 바네사메이도 그렇고 공연장이나 그 편성 자체가 완전히 클래식과는 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팝에 그렇죠, 조금 더 그렇죠, 가깝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클래식 연주자 출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음악대학을 졸업한 실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외국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연주에 어떤 무대 기회를 마련하기 힘든데요. 이런 활로가 생기면서 또 그 실제로 음대생들 그러면 굉장히 고상한 클래식 음악과 원두커피만 들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이 시대의 젊은이들 맞습니다. 네. 팝과 가요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과 잘하는 음악의 접점을 찾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전자악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악기에 무슨 전자장치를 얹은 거예요? 아니면은 전자악기로 다 새로 만든 거예요? 기본 바이올린은 얹을 수는 없고요. 완전히 새로 만든 악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전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약간만 또 팁을 드리자면 네.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왼손에 지판을 짚을 때 약간의 각도만 틀어줘도 음색이 그렇죠. 그 음정이 확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올린 초보자가 연주할 때 음정이 정확히 안 나와서 고생을 하는데 그렇죠. 네. 전자 바이올린은 아주 편합니다. 적당히 짚어도 제 음이 정확하게 나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자기타하고 비슷하게 이펙터 같은 다른 장치를 여러 개를 자유롭게 조합을 해서 음색의 변화를 마음대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명판으로 소리가 내는 게 아니고 이제 앰프를 통해서 나기 나니까. 때문에 전자기타랑 비슷하죠. 네. 굉장히 큰 소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그냥 네, 바이올린은 다른 네. 예를 들어서 밴드하고 협연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안 들립니다. 아무리 네, 마이크를 네, 내도요. 네. 연주하기가 힘든데 전자악기는 그게 굉장히 편하죠. 근데 바이올린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그 학생들은 이 전자 바이올린을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이 누누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바이올린을 하다가 전자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데 전자 바이올린을 하다 그냥 바이올린을 할 수 없다고요. 네, 네, 네. 아마 이 전자 기타만큼 전자 바이올린이 유행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전자악기는 그래도 오래 들으면 좀 귀가 피곤하지 않나요? 글쎄요, 저는 편곡하기 괜찮아요? 나름이다 싶은데요. 그래도 클래식 음악이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데이비드 가렛 같은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에 내한 공연을 네. 갔는데요. 정통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도이치 그죠. 그라모폰에서 이제 유럽의 천재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했는데 지금 크로스오버 활동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원할 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정확히 절반씩 하려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런 전자악기를 이용한 크로스오버 음악과 정통 클래식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음악은 다 음악이지 이게 뭐 정통이다 아니다 따지는 거는 조금 우스꽝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예술 분야가 그런 길을 다 걸었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나 사진, 영화 이쪽 면에서도 다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이제 본드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그 4명의 여성이 그룹이 본드예요? 예, 본드입니다. 제임스 본드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들이 제임스 본드 연주곡을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본드가 우리가 본드라 그러죠. 네네. 접착체. 그렇게 네. 서로 간의 연결, 묶여있다, 친분, 뭐 이런. 결속 네. 같은 의미에서 네. 정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유진박의 솔로 바이올린, 전자 바이올린 이후로 뭐 벨라트릭스, 일렉, 쿠키, 썸 이런 이런 현악 4중주 편성을 차용한 전자 현악기 그룹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쪽의 활동이나 활약도 기대해 봄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끝음악 들어야 되는데요. 예, 바로 그 본드가 연주하는 대표곡 빅토리 준비했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김번영 선생님 나오시고, 기후와 환경 이야기, 전 영국 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으로 일하시는 김지석 씨, 이렇게 두 분 시간 마련되겠습니다. 오늘 사운드 오브 뮤직 김재용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